정말 항상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너무도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항상 이 강의가 좋은 강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 강의를 종교를 주제로 해서 했는데, 오늘은 골치 아픈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은 과학 얘기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아는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밤 한 12시 넘어서 말이에요. 옆병동에서 막 그냥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대요. 거기서 막 사람들이 계속 뭔, 일이 났냐고. 그래서 옆병동에 갔더니 내 강의를 텔레비에서 보고 거기서 이제 병자들끼리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도올 김용호 강의를 놓고 아주 열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아주 그냥 말다툼이 오가고 대단했대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이 참 좋잖아요. 그게 제 강의로 인해서 자꾸만 이렇게 논란이 되고 찬반이 오가고 그런 것이 참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이 나는 우리 사회가 참으로 상당히 민주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런 찬반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 1세기 전만 해도 예수라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99%가 한 1세기 전만 해도 거의 몰랐고, 우리가 기독교가 뭔지도 몰랐고, 예수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반만 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예수를 몰랐다고 해서 야만의 역사로 규정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역사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도 이거 간단한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면서도 우리는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를 몰라도 잘 살았고 하나님 몰라도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도 잘 살아온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배워야죠.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도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아왔냐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이 역사가의 임무요, 우리 철학 사상가의 임무입니다. 그죠? 제가 가장 종교 문제에서 저는 절대 내면적인 종교 신앙에 대한 비판은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항상 평생을 새벽 기도를 다니신 분인데 우리 어머님이 난 최근에도 돌아가시 직전까지 나하고 비밀리 말씀을 하시면서 내 평생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살아왔지만은 나는 기독교를 생각할 적에 새벽 기도 외에는 없는 것 같다. 내 인생을 생각해 때 나 혼자 새벽에 혼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시간 그 이외에는 내 인생에서 기독교라는 게 다 위선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난 우리 어머니의 그런 신앙인들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일체 나는 말을 안 해요. 그런 거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광신이라고 말해. 광신이에요, 광신. All kinds of fanatic beliefs.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신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종교를 우리가 종교라는 현상을 너무 제도화된 종교만을 종교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교회라는 조직을 가지고 절간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모든 조직을 가진 것만을 우리가 종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종교의 주제는 하나님만이 종교의 주제는 아니에요. 신을 믿느냐 안 믿냐에 따라서 종교인이 되고 비종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종교의 주제는 사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유한하냐?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 상황, 그리고 인간의
가장 한계 상황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죽음이죠. 인간이 왜 죽느냐?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냐 하면은 나라는 존재, 나의 현존,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는 힘에 대해서 내가 그 힘에 대해서 경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다 종교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무슨 기독교를 비판하고 뭐 유교를 편을 들고 어디 뭐 불교를 비판하고 어디 뭐 기독교 편 들고 난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 현상에 있어서 인간의 본래적 모습을 우리가 돌아가자. 그리고 그러한 광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단순한 종교적 광신으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근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것이 정치적 현상에 대한 광신. 예? 그렇잖아요? 예, 그 맹목적으로 남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탄압한다든가 모든 것이 이런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광신적 형태가 모두 그런 광신적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오는데 단 한마디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모든 정치적 지도자는 종교의 마스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개인으로 얼마든지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가 이 사회의 공인으로서 지도자적인 모습을 가질 때는 종교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최양기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유교에도 순수한 그 윤리적 가르침, 인간의 인의에 대한 건 취하고 그 유교에서도 과거에 우리 그 유교 전통에서도 많은 그 미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다 이거야. 그런 건 내버려라 이거야. 그리고 서법, 여기 서법이면 서양의 문화 중에서는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그들이 세계를 이렇게 계산해내는 능력과 그런 과학적인 기술, 과학적인 기에 대한 생각들이 정말 취할 만하다. 그러나 거기서 말이야 그 괴이하고 말이야 허탄하면서 화복을 빌고 천당을 가네 지옥을 가네 하는 그따위 이론들은 전부 내버려라 그래요. 그건 내버려라 이게. 그리고 불교 가운데에서는 그 소승불교의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그것에 진공묘유를 말하는 대승의 실효사상을 취한다면 우리가 말하면 유교, 기독교, 서양 문명이라든가 이런 불교라든가 이런 세계 이런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말이야 그것을 다 합쳐서 하나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외로 이런 종교적 신념도 그렇지만 종교적 신념이라는 것도 이렇게 모든 문화현상이라는 거 이렇게 통일대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말해 기타, 복식, 우리의 의복이라든가 쓰는 기물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먹는 것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토산, 자기 풍토에 마땅한 바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언어,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언어, 한국말 우리가 쓰잖아요. 그리고 예절, 우리가 많은 모든 풍속 예절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런 제도, 문물, 문식은 절대 하나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알겠어요? 우리는 김치 먹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를 먹어야지 그건 우리 풍토에 맞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통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종교도 사실은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 종교도 어떻게 해서 김치교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최한기의 대강 최한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국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다면 뭘 잡수었겠어요? 김치를 먹었죠. 김치를 먹었죠. 그래서 이 양반은 말하면 기와 인도교라는 걸 주창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기와
교라는 게, 이게 종교라는 게 뭐냐, 가르침이거든요. 종교라는 게 뭐야,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 종교라는 거, 이 양반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이 천지운하를 가리키는 그것이 으뜸 가는 종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사실은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자기가 접한 과학이야말로 최고의 종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양반이 인정이라는 책 이런 데서 말하는 거 보면, 목사는 있을 수가 없다. 종교의 성직자는 있을 수가 없다. 오로지 스승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스승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직위나 권위가 없이 가르쳐 가마를 일으키는 사람일 뿐이다 그랬어요. 사자라는 거는 무의행 교화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경상지도를 가지고 교화를 하는 사람. 항상 상식적이고 떳떳한 것만을 가지고 교화를 하는 사람이 스승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왜곡되고 거짓으로 사람을 교화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악필이 될지 모르나 결국 소멸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 모든 종교적 지도자는 소멸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기학 291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아주 재미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매사가 말이야, 모든 게 그 연유나 곡절을 모르고 그 발현된 겉으로 드러난 단서만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걸 일컬어서 신통하다는 등, 신기하다는 등, 신이하다는 등, 신묘하다 이런 말을 한다 이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곡절을 알고 그 내면의 모든 이유를 알게 되면은 신통, 신묘 있다고 개소리들은 없어지고 만다는 거야. 그러고 없어진다는 거야. 이거 내 말이 아니고 이 사람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내 사랑하는 거 이게 사태는 웬일인지를 모를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자꾸만 경험을 하다 보면 그것이 그렇구나. 그럼 또 다시 경험해서 그것이 그렇구나 해가지고 경험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불과 여시 이렇게 알게 되면은 신통, 신기 등의 칭호는 없어져 버리고 만다. 도대체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 이 사람이 말하게 이 신묘하다, 신기하다, 이 신령스럽다, 그리고 신성하다, 그런 모든 것의 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불가측,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불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거야. 불가측 불가지라 이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헤아릴 수 있게 되고 알게 되면, 그래서 앞일을 미루어 뒷일을 헤아리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 스스로 그런 것을 아는 그러한 방법이 생겨나면은, 그래서 하늘을 잇고 인간을 교화하는 것에 또다시 어떠한 구체적인 그 방법론이 생겨나게 되면은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통, 신기라는 말은 없어지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 말한 게 말이야, 세상에 의심을 할 게 있고 의심을 안 할 게 있다 그거야. 그런데 하여튼 이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죄다 돌려버리면은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제거할 수가 없게 되고 규명할 수 있는 것도 규명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야. 이것이 종교의 폐해라는 거야.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19세기 중반에 우리 선조의 말씀인데, 들어볼수록 나 이 책을 펴놓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렇게 우리 선조로서 사셨을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활동 운하지 영을 사람들이 일컬어서 뭐라면 그걸 억지로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는 말이야.
활동 운하의 영험스러운 이 세상의 기가 모든 게 기가 돌아가는데 활동 이런 것을 영험스러운 걸 우리가 일컬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늘에도 이 대기면 대기에도 신이 있고 인기 사람 몸에 사람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여기 사람 몸에도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물 모든 물에도 이런 데도 전부 이게 여기 다 하나님이 있다고 해요. 물에도 물기지 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뭐냐면 신이 왜 그때 뭐라고 했어요? 신이라는 건 기지능이라고 그랬죠. 그 기의 신의 능함이 이미 활동 운하지 기에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기를 알게 되면은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기를 보게 되면 곧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를 알지 못하면은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서양의 근대라고 할 적에 서양의 서양의 근대에서 우리 동양이 그 배운 거 우리가 부러워하고 서양이 근대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에게 눌렸고 우리 서양을 본받으려고 그랬고 서양을 배우려고 그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19세기 말기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20세기를 통해서 서양을 배운다고 하는 데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치된 견해예요. 그죠? 그래서 나도 서양으로 그렇게 유학 가서 그렇게 어렵게 죽으라고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서양 문명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가 소위 말해 정치 제도가 우리는 과거에 왕정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이들이 만들어낸 constitutional democracy 하나의 의회 민주주의라는 거 이거 굉장히 superior 이거 아주 굉장히 서양 문명이 우리한테서 우월했던 겁니다. 그죠? 두 번째 뭐야?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서양의 자본주의의 이 문명의 재화를 만들어내는 문명의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 엄청나게 효율적이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재화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보다 이 자본주의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게 좋든 나쁘든 난 그런 건 둘째치간에 하여튼 자본주의는 서양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파워풀한 거란 말이야 이게. 그거는 우리가 보니까 이건 못 당하게 했더라 이거지. 또 하나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은 서양에서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서양의 과학문명이란 말이야. 사이언스란 말이야. 이 세 개를 빼놓고 서양이 우리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 문명은 말이야 의회 민주주의랑 지금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불과 50년 만에 서양 수준 이상으로 우리가 흡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 수준으로 이미 그거는 우리가 흡수를 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문제가 안 되고 남은 거 하나 본질이 뭐냐? 아직 과학 문명에 있어 우리가 뒤집니다. 이건 분명히 오늘날 여기 젊은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랬지만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과학 문명에 있어서 뒤지는 문명이 되면은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우월한 조건 중에서 우리는 이미 두 조건을 흡수했다 이거야. 과학 문명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서양의 근대적 성취를 꼭 전제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서양의 근대적 문명은 기독교라는 게 배경이 있어서 과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라는 전제가 없이 과학은 기독교라는 전제와 무관하게 돌아가는 그건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흡수한다는 거하고 기독교하고 이제 무관한 거예요. 벌써 최한기는 19세기 중엽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19세기 중엽에,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이거 최양재 말인데 뭐냐면, 이거 절대 내 말이 아니야. 이거 혼동하지 마세요. 뭐냐면, 19세기 중엽에 이미 서양의 강점은, 진짜 강점은 이 과학뿐이 없는데, 이 과학과 더불어 종교까지 흡수해버리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기하학의 가장 핵심적 논의가 그거예요. 그게 기하학이라는 거예요. 종교까지도 기하학이 돼야 종교다 그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역사인데, 이게. 19세기 중엽에 우리 조상이 생각한 사유체계고 아주 엄밀하게 다 여기에 까뜩 써져 있는데, 이거 내가 강의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은 서양의 과학 문명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학적 사유라는 것은 뭐냐면, 과학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교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말하기를 뭐냐면은 이제는 성경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지금 기독교를 성경이라고 아시는데, 성경은 우리 거예요. 우리 이 13경, 우리 443경은 옛날에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갖다 쓴 것 뿐이에요. 바이블의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부터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445경을 다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양기는 성경을 읽지 말라는 거야, 이거. 성경을 읽지 말라는 이게 유교가 망한 거라 이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경을 읽어라. 천경이라는 건 뭐냐? 자연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다 그거야. 자연의 언어를 읽어라. 그러면서 뭐냐면 옛날에 산업공상 그런 게 있었잖아요. 최양기 얘기가 농부가 농사의 법칙을 잘 알아야 농사를 잘 짓잖아요. 상농, 인류 농부가 되려면 농부는 사서삼경을 안 읽는다 이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그 사람들은 천경을 읽는다 그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하는 법칙을 읽고 거기서 모든 자연의 변화라든가 여기서 언어를 획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가 천경을 읽기 때문에 상농이 되는 거고, 그 천경을 읽으면 그 농부가 바로 학자고 유자라 그랬어요. 아니, 얼마나 위대합니까? 19세기 중반에, 19세기 중엽에 이미 우리나라의 사상가가 산업공상 제도를 이런 식으로 거부해버린 겁니다. 상당히 나는, 그러니까 서양 문명을 생각할 적에 이런, 서양의, 민주주의도 상당히, 그러니까 아까 그 민주주의라든가, 의회주의라든가, 자본주의, 이런 것은 우리가 상당히 이제 흡수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이라크의 미군 포로를 아주 학대한 그런 사건 같은 것도, 그게 무슨 그 포로를 학대했다는 그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었어요? 우리 문명이 너희들에 대해서 너희 문명보다 인권이라는 면에서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라는 남의 나라를 생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인권을 보호한다는 윤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들어갔던 거라고. 그런데 그러한 미국이 그렇게 포로들을 그렇게 대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근원적으로 서구 민주주의의 몰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운하라는 말을 이제 활동운하라고 얘기했죠. 기는 뭐예요? 활동운화한다. 이것이 뭐냐면 서양의
티코 브라헤라는 덴마크의 아주 위대한 천문학자의 세계관을 통해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접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옛날에 가만히 방 안에 앉았으면 가만히 있는 건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가만히 앉아있는 게 엄청 빠르게 돌고 있는 거라는 것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정지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알겠어요? 정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말하면 정이라는 것도 뭐야? 정이라는 것도 이것은 동지정일 뿐이다 이거야. 그죠? 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모두 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활동운하를 만들고 이 활동운하하는 우주 밖에 정지된 천당이 있다는 건 넌센스다 거야. 그러니까 이 최한지의 이러한 이론은 이건 대단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운하에는 그래서 뭐냐면 활동운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첫째 나의 몸에 일신운하 내 몸이라는 게 이게 운하하는 거 아니에요? 기가 운하하는 거 아니에요? 활동운하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살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통민운하라고 했어요. 통민운하. 그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여기 같이 사회를 하시면 그 사회가 또 운하치잖아요. 그래서 통민운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민운하였고 그 다음에 통민운하고 더 큰 게 뭐냐? 천지운하. 천지운하. 그러니까 일신운하는 뭐야? 요새로 말하면 인문과학의 영역이라고. 일신운하는 그 다음에 뭐냐면 통민운하는 무슨 영역이야? 사회과학의 영역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천지운하는 자연과학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양반이 뭐냐면은 내 일신이 없더라도 통민은 있다. 아주 이 사람은 상당히 객관적이네. 내가 죽어도 한국 사회는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얘기하면 이 대한민국 사회가 없더라도 또 없다고 그래도 천지는 있다고 거야. 그러니까 천지는 객관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주관을 가지고 됐구만 천지운하를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일신운하, 통민운하, 천진운하가 일기운하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의 기업운하다 이거야. 이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통일하려는 것이 나의 기약이다 그랬어요. 하여튼 이 양반의 책을 여러분들이 이 기약이라는 책을 그냥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해설을 잘 듣고 그걸 잘 들여다보면은 엄청난 세계관에 대한 우주론에 대한 구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일신에 일어나고 있는 운하라는 게 이게 거저 나 혼자 생각하고 내 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땅구멍을 얘기해. 땅구멍이라도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구멍을 통해서 이 대기운하가 여기에 계속 교접이 되고 있다는 거야. 하나도 이 대기운하와 떠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대기운하의 활동운하는 이거와의 교접을 통해서 나는 내 명을 얻고 나는 내 그래서 생명, 나는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오늘날 이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인문과학적인 세계라는 것도 뭔가 천지운하의 그런 법칙과 일치되는 어떤 그곳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오늘날도 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얘기할 때 그 세계 공통분모가 뭐예요? 과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런 모든 얘기가 사실은 최한지가 이미 19세기 중엽에 다 이미 기약이라는 체계로 구상을 해놓은 게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잠깐만 이런 세계라고 하는 거 이런 억측을 하나 한다는 거야. 그리고 사회 법칙도 뭐냐면 통치자가 사회를 다스릴 때 이 사회는 내 거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웃기는 얘기다 이게. 이 사회의 통민운하도 천지운하의 그러한 법칙과 다 생각해서 과학적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만을 통치자, 지배자로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가 기학지사가 아니면 기학지사가 아니면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인종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씁니다.
기약을 쓰고 난 다음에 인정이란 말씀, 에이브라함 링컨이 뭐라 하세요? 뭐,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했잖아요. 이 양반이 뭐냐면, 사람에 의한 정치, 사람을 위한 정치, 사람에 의한 정치란 말을 하고 있다니까, 인정. 그래서 인정이라는 걸 뭐라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냐? 측인. 사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측인. 그 다음에 뭐냐? 사람을 가리킬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 선인. 사람을 뽑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뽑아만 놓으면 뭐해? 그 사람을 용인,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측인, 교인, 선인, 용인이라고 하는 그 사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아주 그 비유 같은 것도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말이야 그때 19세기 중엽에 서울서 막 상해에서 뭐 사왔는지 북경에서 사왔는지 선글라스까지 사다가 써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색경이 그 뭐냐면 다색경 이게 저 차빛 차색경이라고 그랬어요. 차색의 안경을 쓰면은 세상이 다 찻빛으로 보인다고요. 그 다음에 남색경, 아마 그 남색도 아마 아주 그 선글라스를 남색경을 사다 쓴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색을 쓰면은 세상이 다 남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벗으면 어떠냐?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기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인간은 기경의 존재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선글라스 보면 남색 안경 쓰면 세상에서 남색 보는데 형 이거 벗는다고 해서 우리는 기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을 기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람을 기에 순하는 일을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부리면 사람이 다 따라온다 이거야. 근데 기에 역하는 일을 가지고 사람을 부려봐요. 그럼 사람이 따르질 않지. 그리고 기에 순하는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잘 맥혀. 그 말을 잘 듣는다 이거야. 그런데 기에 어긋나는 일로 사람들을 가리켜봐라. 누가 듣냐 이거야. 누가 듣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은 이 양반의 기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보기엔 이런 방대한 우주적 구상이고 우주적 구상일 뿐만 아니라 아주 과학적인 치밀한 생각 위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은 앞으로 과학적인 나라가 돼야 된다. 종교적 그 광신에 쩔어드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아니 되겠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별한 건 내가 이 기약이라든가 모든 책을 보면은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건 뭐냐면은 과거에 정다산만 해도 이 양반보다 약간 위지만 대단한 학자거든요. 정다산은 정말 위대한 학자입니다. 근데 나는 그런 분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대성을 잘 알아요. 근데 정다산만 해도 그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옛날엔 전부 중국의 고전을 놓고 그거를 주석을 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걸 놓고 그걸 주석을 달면서 그 주석에다가 자기 견해를 펼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최한기는 정다산 여유당 전서보다 더 많은 이 명람도 전서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도 주석한 게 없어요. 완전히 자기 얘기 쓴 거야,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말이야 이 땅에 내가 82년도에 귀국하여 욕을 되게 얻어먹거든. 왜 네 얘기 쓰냐 이거야. 자식이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논문 쓰고 이러지 왜 네 얘기 쓰냐 이거야. 학교에서 인정을 안 해. 근데 최한기도 마찬가지야. 그 당시 최초로 자기 얘기 자기 글쓰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최한기와 정다산은 걸 비교한다는 건 모독이다. 무슨 얘기냐면 정다산은 그만큼 위대한 학자고 최한기를 감히 다산에 비교한다는 거는 해강을 다산에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웃기느니. 죄송하지만 그 양반보다는 제가 다산을 더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에? 그렇지만 해강을 그 사람은 안 봤어요. 근데 해강은 완전히 이미 학문하는 방법과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자기 글 쓰는 거야. 무조건 자기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그런 말 했잖아요. 전두환 시대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 대한민국은 독재공화국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맞는 헌법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그 헌법을 고치려고 노력하겠죠. 모든 사람이 그 헌법을 고쳐야겠다 하고 투쟁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학문도 아무리 외국의 좋은 얘기들 씹으렁거려가지고 논문 써봐야 100편 써봐 소용없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틀려도 좋고 엉성해도 좋고 틀려도 좋고 엉성해도 좋으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현실을 학문적 언어로 만들어서 표현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내가 최한계에서 배우는 거 여기서 용기를 얻는 건 뭐냐면 내가 맞았단 말이야. 내가 처음에 기국까지 쓴 책이 뭐예요?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그 당시 감히 1980년대 한국에서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써요? 바로 넌센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 책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같은 벽이라면 과거 사람은 중국 우주론에 있어서의 여성성의 개념 그런 식으로 됐어야 되는 거 그 당시. 근데 내가 여자란 무엇인가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여자란 무엇인가 쉬운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 식으로 글쓰기를 해야 된다니까. 최한기가 그러한 내식 글쓰기를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19세기 중엽의 사상가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순간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나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최근에도 지난주에 내가 그 중앙대학에서 전인권이라는 사람하고 그 락 콘서트를 했거든. 아주 좋았어요. 학생들이 그 락 콘서트를 했는데 왜 좀 오시지 그랬어요. 근데 락 콘서트를 했는데 난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전인권의 그 행진 같은 노래 같은 거 듣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뭐냐면은 나는 사실 그때 그 노래를 몰랐거든. 그런데 1985년도에 그 암울한 시대에 그렇게 위대한 노래를 그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이 부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난 정말 감동을 했어요. 행진 하는 거야. 근데 락이라는 게 뭐냐? 락이라는 게 이게 하나의 저항이고 한거예요. 청춘의 젊음의 한거거든요. 이 락이라는 게 그냥 전인권이 노래들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내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야, 나도 이제는 내 늙은 생명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죽을 때까지 나도 전인권이 락 부르는 식으로 나도 내 학문하겠다. 앞으로 돌이 더 틀리고 더욱더 맞아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창조가 진정한 학문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부학들이 나를 싣고 나는 현실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 양반이 한 유명한 얘기가 사물과 나를 대상적인 세계와 나라는 세계가 분리되니까는 그것이 조화되고 하늘과 인간이 소통되고 그 다음에 함내외 밖과 안이 합쳐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일정조라고 그랬어요. 일정조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매크로한 세계하고 마이크로한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내 기억이다.
그래서 이분이 기약의 제일 마지막에 이 양반이 그 55세에 1857년 55세에 이 기약이라는 책을 완성했거든요. 보시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제일 마지막 이 양반이 이 기약이라는 위대한 책을 어디서 썼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기와당 양안정 그게 어느 자리라고 그랬어요? 한국은행 지금 한국은행 본점 자리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 책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쓰시면서 한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나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필의정 근기지의 독기학 지어 입표준 이후험 기학. 이게 이 기학이라는 방대한 책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 어떠한 본질적인 근기를 정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근본을 세워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19세기 중반에 한국 사회를 보라볼 때 기본이 안 된 거야. 한국 사람들 기본이 안 된 거야. 뭐 관리 새끼들 그냥 탕광오리 새끼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개돼지 패듯이 패고 뭐 다 사기치고 뭐 하고 억누르고 이게 과학적 마인드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그 망에 썩어가는, 그리고 그 당시 19세기 중엽에 엄청난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얘기하면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은 뭐라면 우리 민족이 이제 근본을 세워야 한다. 근본을 세워야 한다는 그러한 정신을 반드시 가지고서 이 내 책 기약을 읽어다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 책에서 뭔가 삶의 표준을 세우게 되면은 그 표준을 세우는 데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이 기약에서 말한 것을 증언해내란 거야. 이 양반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험기약이에요. 험기약. 반드시 공상적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니까 이 과학을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서 증명해내라고요. 수적으로 증명해내고 정치적으로 증명하고 일신통민 천지에 있어서의 이 기약의 법칙을 증명하는 후손들이 되어 다오 하면서 해강 최한기 기와당에서 이 글을 짓다 하고 이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민족이 이제는 굉장한 그 수준에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민주사회를 건설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자본주의를 흡수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활약하고 이러는데 이르기까지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속도로 진보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불란서 혁명 덕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란서 혁명 덕분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19세기 중엽부터 동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19세기 중엽에 이러한 최한기와 같은 사상가들이 이미 전 세계 당시에 모든 19세기 중엽의 인류 전체의 사상가들을 통틀어도 최한기만큼 포괄적인 과학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분들이 밑거름이 돼서 오늘날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더 분발하고 그 비과학적인 생각들을 이제는 버리고 그야말로 기하학적인 삶의 자세를 통해서 락처럼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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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진. There we go. I think there you can join me with me. You can come. I'll invite you.